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한일 월드컵을 약 1년 정도 남겨두었던 2001년 3월 12일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위치한 크리스탈 커피숍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김씨가 출근 시간 9시에 맞추어서 가게 앞에 도착합니다. 이 커피숍은 30-40평 정도 되는 작지 않은 규모인데요. 낮에는 음료를 제공하지만 밤이 되면 술을 팔기도 하는 가게였죠. 이날 사장님이 먼저 출근을 했는지 커피숍 문은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김씨가 평소처럼 안으로 들어갔는데 눈앞에는 아주 낯선 장면이 펼쳐져 있었죠. 중앙에 위치했던 큰 화분이 쓰러져 있었고요. 바닥과 기둥, 카펫 등 홀의 이곳저곳에는 붉은 피가 튀어 있었습니다. 이건 분명 안 좋은 일이 생긴 것을 직감할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김씨가 가게 안을 살피면서 사장님을 찾기 시작하죠. 사장님! 그런데 눈에 보이는 곳에는 아무도 없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가게 안쪽에 위치한 화장실로 향하게 되고요. 조심스럽게 문을 연 순간 비명을 지르며 쓰러집니다. 눈앞에는 커피숍 사장인 이 씨가 아주 잔혹하게 살해당한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발견 당시 이 사장, 그녀의 하의는 모두 벗겨져 있었고요. 온몸은 피로 뒤덮여 있었죠. 너무도 놀랬던 이 종업원 김씨가 정신을 차렸고 곧바로 신고를 합니다. 도착한 경찰이 현장 검식을 시작했죠. 사체는 곧바로 국과수로 옮겨졌고 부검 결과 이 사장은 상흔에 의한 과다출혈로 사망한 것이 밝혀집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녀의 몸 곳곳에서 총 54곳 54곳을 칼로 찔린 상흔이 밝혀졌어요. 여기에 특이한 점이 있다면 이 상처들이 다 같은 형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흉기가 한 개가 아닌 최소 2-3개 이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건 한 사람에 의한 살인이 아니라 최소 2-3명 이상이 저지른 다수의 범행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과연 누가 그랬을까요? 그녀에게 평소 원한을 가진 무리들이 있었던 걸까요? 현장을 조사하던 경찰은 범인이 현장에 남긴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합니다. 쌀포대 위에 찍혀있던 피 묻은 족적. 경찰은 이걸 추적해서 빠르게 범인을 검거할 수 있을 거라고 희망을 걸게 됩니다. 하지만 예상 외의 반전 결과를 받게 되는데 이 족적과 일치하는 신발이 브랜드 랜드로버였는데요. 문제는 이게 성인 여성용 사이즈였습니다. 발견된 이 씨의 어떤 시신의 상태와 잔혹성으로 봤을 때 당연히 이건 남성의 범행일 것이다 라고 여겼는데 발견된 족적이 여성 것이라니. 그렇다면 이건 혹시 목격자의 것은 아닐까요? 사건 당일 가게에 방문한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조사를 해서 어떤 방문자가 있었는지 조사하면 됐겠죠. 하지만 2001년 그 당시 커피숍 일대에는 CCTV가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적은 고사하고 명단 확보마저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젠 그날 가게 안 테이블 위에 남겨져 있던 흔적만 가지고 많은 것들을 추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잔들이 있었다라는 건 전날 가게에서 누군가 술을 마시고 있었다는 증거겠죠. 몇 개의 테이블에 유리잔과 지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종업원들이 어젯밤 방문했던 손님들을 일일이 기억해내는 것은 좀 힘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수사관들이 최면술사까지 동원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결과가 나쁘지 않았고 종업원 중 몇 명이 퇴근하기 직전까지 가게에 남아있던 손님들을 기억해냅니다.
그래서 경찰은 그들을 상대로 집중적인 수사를 해나갔죠. 이날 방문했던 손님들 중 그 시간대에 무엇을 했는지 행적을 파헤쳤고 알리바이를 물었고 소지품을 뒤졌지만 이상하게도 그 어느 누구도 의심할 만한 점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아니 생각해보면 범행 당시 이용됐을 것으로 추정됐던 흉기나 옷, 신발, 혈흔이 많이 묻어 있을 텐데요. 이걸 은폐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도 가지고 조사를 했지만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장 이 씨는 혹시 모든 손님들이 다 떠난 이후에 살해당한 건 아닐까요? 안타깝게도 이날 현장에는 피 묻은 족적 그리고 손님들의 지문을 제외하면 그 외에 중요한 증거는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목격자도 없고 그러니까 용의자를 특정하는 건 쉽지 않았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수사는 지지부진해지고 경찰은 그저 제보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씨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경찰의 귀에 들어옵니다. 그녀가 많은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준 적이 있다고 해요. 그렇다면 돈을 빌린 사람이 그 빚을 탕감받기 위해서 살인 청부를 한 거다라는 소문이었는데요. 경찰은 이걸 흘려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사건 당일 알리바이가 확실하지 않은 주변 폭력배들을 대상으로 수색과 탐문을 벌이게 되죠.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소득은 없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 씨 가족, 친척들까지 다 용의선상에 올려서 조사했지만 혐의점이 없었죠. 사건 발생한 지 열흘이 지났고 진전이 없고 경찰은 결국 수사 인력을 일부 교체를 한 후에 처음부터 다시 이 사건을 뒤집어 보기로 합니다. 새로운 수사팀에서 가장 우선시한 것은 현장 조사였습니다. 혹시라도 경찰이 초기 조사에서 놓친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가봤더니 이전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아주 중요한 증거가 나오게 됩니다. 이 많은 테이블들 중에서 경찰은 초기에는 술병이나 잔들이 올려져 있었던 테이블을 위주로 조사를 했는데 마침 이 중에서 아무것도 올려져 있지 않았던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테이블 밑에서 바로 양주 헤네시 뚜껑이 발견된 것이었죠. 수사를 해봤더니 사건 당일에 이 피해자 이사장이 인근 양주 전문점에서 이 헤네시를 구입한 것으로 밝혀집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그날 밤 술병을 열었다라는 건데 그런데 그 병뚜껑은 밑에 있는데 왜 위에 테이블은 깨끗했을까요? 그렇죠. 누군가가 이 테이블에서 술을 마신 뒤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가게를 나갔다라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요? 이 뚜껑으로 한 줄기 실마리를 잡은 경찰들은 다시 사건 현장을 뒤졌고요. 글쎄 이번에는 놀랍게도 커피숍 내실에 있는 장판 아래에서 차용증 8장을 발견합니다. 실제 차용증이 아닙니다. 이건 자료사진일 뿐이고요. 차용증이란 건 너와 나 사이에 돈을 이렇게 빌렸고 언제까지 돈을 갚겠다라는 이제 사람들 사이의 약속 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돈을 빌려줬다 했다라는 소문이 있었는데 이 차용증으로 그게 기정사실화된 것이죠. 그렇다면 경찰은 이때 이 씨가 살해당할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범인들이 이 차용증의 존재를 알았고 이를 빼앗기 위해서 그녀를 고문했거나 살해했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수사의 방향이 잡히면서 경찰은 서둘러 이 사장한테 돈을 빌린 이 채무자들 명단을 확보했고요. 이걸 기반으로 수사를 이어가다가 유력한 용의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날 마침 사건 당일 마침 3,400만 원이라는 이 거액의 돈을 이 씨에게 갚기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A씨. 그녀는 커피숍 맞은편에 거주하고 있던 30대 여성이었는데요.
생각해보면 거리상으로도 이 커피숍과 가까워서 범행이 용이할 수 있고 현장에서 발견된 족적도 여성화였기 때문에 경찰들은 그녀를 주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죠. 그녀를 범인으로 단정할 만한 확증이 없습니다. 게다가 이 사건은 목격자가 없어요. 그래서 그녀가 커피숍에 들어갔다라는 걸 목격한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이 사건이 발생한 시각, 그녀가 뭘 했냐를 추적해봤더니 새벽쯤에 누군가와 여러 번 전화를 했다라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그것만 가지고 범행을 했다라고 연관짓기는 힘들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진범을 밝혀내지 못한 채 수사를 종료합니다. 심지어 가장 유력한 용의자였던 이 A씨는 몇 년 후에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되면서 이 사건은 정말 영원히 풀리지 않는 미제로 남게 되죠. 그렇게 15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그러다가 최근 부산경찰청 미제 사건 수사팀이 이 사건에 대해 시민들의 제보를 다시 받는다고 전했습니다. 사실 시간이 지나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이미 지워진 사건이기 때문에 이제 기억하는 이가 별로 없을 수도 있을 텐데요. 미제 사건 수사팀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각오로 하나씩 단서를 되짚어볼 예정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사소한 제보도 사건의 실마리가 될 수 있는 만큼 혹여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관심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부산 온천동 커피숍 여주인의 살해 사건 이걸 마치기 전에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 씨의 시신에 남아있던 54곳의 상처. 부검에 따르면 특히나 이 상처가 허벅지에서 많이 발견됐다고 해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허벅지를 관통하는 대동맥은 찌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허벅지를 찌르는 대동맥에 상처를 입게 되면 허벅지 근육이 빠르게 수축하면서 칼을 빼기가 어려워진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범인은 칼을, 무기를 다룰 줄 알고 사람의 급소를 파악할 줄 아는, 더불어서 증거까지 인멸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경험과 어떤 경력? 그런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이건 개인적인 추측이기 때문에 정확한 법의학적 소견은 아니다라는 걸 알려드리는데요. 2000년대 초반 부산 온천동에서 벌어진 끔찍한 살인사건. 과연 이 씨를 살해한 범인은 누구일까요? 아직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부산, 이 한국 어딘가에선가 뻔뻔하게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